안녕하세요. 길건우입니다. 오늘 또 코인 전문가 100% 모여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대현입니다. 아이 뭐 지금 난리예요. 뭐 코인도 난리고 뭐 금리 막 올리니까 그것도 난리고. 아, 그렇죠. 뭐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투자 얘기하면은 혼난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욕 많이 먹는다고. 아무튼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네. 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시황을 먼저 한번 읊어드리고 진행을 할 건데 어제죠. 어제 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0.25%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 이렇게 인상된 배경에는 이제 물가가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리면은 시장이 좀 빠르게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워낙 다른 이슈들도 많이 팡팡팡 터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 쉽게 잡히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FOMC도 뭐 대놓고 네. 뭐 우린 강력하게 올려보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 정도니까 그렇죠. 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그래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 또 본인만의 이제 기준 좀 세우고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 말고도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너무 더워요. 더. 너무 덥습니다. 5월 지금 말인데. 팔 걷었잖아요. 그렇죠. 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정말 죽을 지금 것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도 더. 아, 더워요. 네. 근데 벌써 5월 말인데 이렇게 더우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같은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년 기온보다 한 17도 정도가 조금 높은 곳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온이 40도가 이미 넘어가서 폭염 상태인 거고. 더군다나 이제 농작을 해서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도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계속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또 흉작이 이제 예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이야기도 아직 우크라이나도 그렇지. 그다음에 기후까지 이러면 올해는 진짜 식량난 장난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수입을 하는데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자국 내 생산할 거를 소비할 거를 이제 비축하기 위해서 수출 이제 통제하겠지. 수출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뭐 빵 가격이 금 가격이 되고 이제 야채는 못 사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예전에도 들었지만 지금은 더 심하게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돈 많이 벌어야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현재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코인 시황으로 조금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테라와 루나 사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난리예요. 그쵸. 이제 네. 언론에서 이제 왜 이런 사태가 터졌냐. 그다음에 이제 그 테라 재단의 그 대표는 어디에 있냐. 그다음에 자금은 어디로 갔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 많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리야 난리. 네,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테라 루나 사태가 조금 소강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거에 따른 이슈가 이제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덜한 상태인데 이제 그와 별개적으로 또 이제 상승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또 마땅히 또 떨굴 만한 이유는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약간 좀 지루한 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자꾸 우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금리 그렇지 올려서 안 좋다, 날씨 덥다, 루나 힘들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코인 얘기로 돌아와서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CBDC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CBDC 한번 들어보세요. 알죠.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따지면 코인 얘기는 아니잖아. 그쵸. 코인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일단은 CBDC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네.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 네,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코인 얘기로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네.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코인들은 이제 정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장치가 없이 이제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으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요지가 탈중앙화라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간의 결인, 이거 사람 간의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이제 이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거고. 그쵸. 은행 말고 개인도 서로 간에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네. 근데 중앙은행이 하는 거잖아 또 디지털 화폐는. 그렇죠.
그래서 CBDC는 이제 센트럴뱅크라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맞아요. 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질문으로 조금 돌아오게 되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탈중앙화인데 이제 CBDC라는 중앙은행이 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냐?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되거든요. 네. 중앙이 탈중앙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발행한다?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조금 원론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면은 별도로 이제 중앙 서버 장치 없이 이제 그런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검증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중앙화 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 탈중앙화 시켜서도 만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지면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기술이 하나다. 네, 기술이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탈중앙화도 되고 중앙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우 갑자기 연기하는 줄. 그렇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일단 조금 여기까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더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사실 요즘에 현금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없죠. 신용카드 쓰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씩 현금을 들고 다니면은 뭐 로또를 사거나. 로또 사요? 그렇죠. 저 로또 삽니다. 로또는 카드가 안 돼요? 로또 카드 안 됩니다. 현금으로 되고. 안 사봐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타코야키. 그것도 네, 이런 좋아하는구나. 것도 이제 사 먹을 때 이제 현금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띡 그래서 띡 하고 이제 계좌이체로 다 보내거나 진행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는 실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물 그렇지. 돈에. 지폐 동전이 필요가 없지. 그렇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대부분의 돈도 다 그냥 이 통장이나 아니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찍혀 있는 이 숫자상으로만 존재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돈을 찾을 때 현금으로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은행에서도 이제 발행을 할 때 이제 현금을 찍어가지고 은행에다 이렇게 쫙 뿌리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CBDC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전산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끔만 발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치. 어차피 실물보다는 숫자로만 금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바뀌는 건 없으세요. 맞아요. 그냥 이제 그 통화량이 이제 딱 지폐로 찍혀 나오는 게 아니라 실물로 찍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숫자로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일 빠르게 했던 게 디지털 위안화가 제일 먼저 발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가장 CBDC에서는 선두 국가이고 맞아요. 또 이제 실행 그 현실화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 그때 올림픽 하기 전에 발행을 해서 올림픽 때 조금 많이 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네. 사용을 하긴 했는데 맞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로는 이제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이쪽에서 CBDC를 활용을 하는 거를 이제 곧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BDC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거의 90% 이상이 CBDC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개발 또는 발행. 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카카오의 그라운드 X를 시범 사업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한때 또 코인 시장들 안 좋을 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CBDC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명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제 만약에 CBDC가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내가 이 돈을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또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CBDC의 가장 큰 장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앙에서 통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었어요. 네. 정부에서. 네. 그러면은 이 돈을 만드는데 돈이 들잖아요. 종이값도 사고 잉크값도 사고 하니까. 네. 보통 이제 뭐 이건 대회비여서 알 수는 없지만 한 1,0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연간 이제 찍어내는 그 지폐랑 동전 때문에 이제 소비되는 세금이 한 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 800억이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되나요? 네. 아무튼 많이 들어가겠죠.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러한 비용들을 사실 이제 요즘에 현금 쓸 사라지겠지. 수는 없으니까 맞아. 네. 이제는
그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걸로 딴 데 쓰겠지 정부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뭐 예산을 또 다른 데 쓸 네. 수도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또 이 중앙이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시중은행을 끼지 않고 아마 바로 거래가 가능할 겁니다. 일반 은행들이 그러면 자체를 감추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우리 은행 쓰면은 막 이제 여러 가지 은행 어플을 막 깔아가지고 너무 쓰잖아요. 많아.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CBDC 그 계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개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은행은 사실 조금 많이 사라질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이제 CBDC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블록체인은 이제까지 거래된 모든 기록을 다 기록이 되어 다 남아 있잖아. 다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거래하고 이체하고 하는 모든 기록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 네, 맞습니다. 야 탈세 못 하겠다. 탈세는 일단은 사실 불가능하고. 이제 불가능하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이제 5만 원권 같은 경우에 시중에서 네. 유통되는 양이 25%밖에 안 된다라고 그치 합니다. 대부분 탈세용으로 썼다라는 얘기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과 박스에 담아가지고 네. 보관하던가. 그다음에 아니면 뭐 독에다가 해고 땅에다 묻어먹고. 그렇죠. 이제 마늘밭에 흔히 묻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늘밭 내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이 이제 탈세용으로 자금을 굉장히 고액지폐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CBDC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음성 자금들도 다 수면 위로 끌어올라져 가지고 모든 기록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세금도 조금 더 그러면 더 징수하기가 편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중앙에서 쉽게 펼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화 정책을 펼 때 한국은행, 뭐 시중은행에 주고 시중은행이 또 개인들에게 뿌릴 때 그 시간 텀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은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조금 다가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CBDC를 발행해서 정부 보조금 이런 거 바로 쏴줘 버려. 네, 바로 쏴줘버리면은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그 뭐 해야 되는 은행들이 신청 대신 해주는 은행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카드 수수료도 거의 저렴해지겠지. 없어지겠죠. 제로페이처럼. 네, 없어지겠죠. 왜냐면은 뭐 중앙 정부가 다 하는 건데 수수료를 뭐 조금 받을 필요가 있나? 반대로 탈세하는 놈들은 안 쓰겠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자금이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 코로나 지원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막 신청했던 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그게 단점이잖아요. 네.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된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CBDC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중앙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카드 기록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다 알아요. 네, 어디를 가고 네.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다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러한 개인 정보를 국가가 다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카드사나 이런 데 정보가 있긴 하지만 국가가 이제 요청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요청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거기서 뭐 경찰청, 검찰청, 네. 세무, 국세청 막 다 가져가겠지. 그렇죠. 이제 그냥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특별한 조금 취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탈세라는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거를 들어갈 수 바로 있다는 알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바로 거기서 압수되잖아. 그렇죠. 응. 네. 그래서 뭐 거의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시나리오를 한번 좀 그려보자면은 이런 상황까지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CBDC로 발행되면 중앙정부가 통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한번 배웠어요. 네. 혹시 그게 뭔지 기억나시는가요? 기록해서 뭐 예를 들면 그거 아닌가? 내가 뭐 이렇게 뭐 서로의 조건을 입력을 해놓고 네. 그게 인정이 되면은 뭐 자동으로 가고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 아니야? 맞아요. 거래를 할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거래가 성사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가장 사실은 그 루나가 빠그라진 것도 그 내기기 스마트 컨트랙트 내기기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발단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또 이유도 있겠죠. 많겠지만. 네, 맞아요. 근데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지원금 다 받으셨죠. 근데 이게 코로나 지원금이 업종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서는 못 사게 막아놨거든요. 맞아요. 소상공인한테만 쓰라고. 맞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의료보험으로 환치기 하거나 현금으로 환치기 하거나 있었지. 막 이런 걸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지. 네. 왜냐면 딱 그걸 막아놔 버리면은 그쵸. 사용 자체가 안 되는 네, 거니까. 애초에 돈을 보낼 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용도로만 사용 가능. 소매점이나
아니면 음식점에서만 써라. 그 업종 코드일 때만 결제가 되겠지. 맞아요. 그 업종 코드가 아니면 아예 결제 자체가 안 그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하면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 이제 10시 때 뭐 음식에서 식당에서 막 결제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 걸린다고. 아, 그렇지. 결제도 안 되게 해버리겠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10시 이후에 결제를 아예 막아놓는 겁니다. 가게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예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럼 또 몰라 연금 또 5만 원짜리 집에 껌을 쳐놓은 걸로 결제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만약에 이 권력을 힘으로 누군가가 이제 뭐 독재나 아니면 이런 거를 가능한 펼치가 거지.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모든 게 다 통제가 가능한 게 이제 CBDC.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서 만약에 CBDC를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 몰수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너무 쉽잖아. 너무 쉽습니다. 뭐 못 써. 띡띡띡 하면 끝이잖아. 네. 좀 뭐 이게 정확하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네. 디지털 화폐가 점점 이렇게 디지털 화폐화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 CBDC는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있죠. 그러면은 CBDC가 발행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건 필요 없는 거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근데 또 기술은 다르지. 그렇죠. 일단은 어. CBDC가 가장 큰 장점 중이자 단점이 하나가 중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코인들의 장점이 어. 탈중앙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라별로도 거래가 알아서 되고. 네,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이러한 기록들이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CBDC가 잘 나간다라고 해서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같은 게 잘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다른 거죠. 대안으로 활용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어. 누군가한테는 이거를 자산으로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음. 거고 누군가는 이거를 또 다른 거래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그럼 여기서 있는. 이제 더 대놓고 얘기하면 탈살놈들은 코인 쓴다.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인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항상 중앙은행에서 하는 CBDC 관련주가 이게 항상 반대로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CBDC가 잘 될 때는 코인이 안 좋고 코인이 좋을 때는 CBDC가 안 좋고 이게 항상 반대로 작용을 했었는데 네. 지금 우리 100%님이 얘기하는 거는 굳이 꼭 반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잘 되더라도 음. 수요는 다르다. 그렇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언젠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언젠가는 이제 네. 나라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좀 더 시장을 확대해가지고 뭐 투자 상품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화성 가서 일론 머스크 계획대로 가서 살면 뭐 또 도지코인 쓰게 할래나? 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왜냐면 공용 화폐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뭐 도지코인하고 CBDC랑 또 교환하게끔 뭐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CBDC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코인들의 그 잠재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CBDC를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들도 사실은 많았을 거예요. 그냥 뭐 디지털 화폐 관련 주 뭐 이렇게 네. 해서만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요번 기회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질문처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수요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 네, 요 맞습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그래도 뭐 관련 기사나 아니면 투자하실 때나 그래도 참 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 있으십니까? 제 정리는 대충 해봤는데. 네. 저번 영상 때 제가 이제 알트코인 좀 코인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골렘이나 여러 가지 코인을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코인들이 다 활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각각 그렇죠. 분야에서. 다 다르죠. 네. 네. 마찬가지로 CBDC랑 음. 요것도 활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서 좋을 코인 것 시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네. 네, 요즘은 잠시 쉬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좀 혼나긴 하지만 또다시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네. 또 몇 년 뒤에 또 이제 불장이 오게 되면은 그치.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했던 말을 또 난리가 기억하시고 나겠지. 또 난리가 치실 겁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지금 또 언제 그게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은 네. 돌고 도니까. 네, 그리고 사이클이 점점점 짧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두고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다. 그쵸. 라는 게 이제 저희 취지니까. 네. 네, 다음번에 또 어떤 걸 할지 또 궁금하네. 네. 다음번에 네.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00%님 온다 그러면 제가 재밌습니다.
원래 뭐 맨날 주식 뭐 하고 이러니까 제가 뭔가를 막 써놓으면 잘 안 보는데 네, 100%님 오늘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 공부하잖아. 네, 헛소리 안 하는 거야. 네, 다음번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